엄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생활이 좀 피면, 그때 데리러 올게요. 정우도 좀 괜찮아지면 꼭 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계세요. 말 안 해도 다 안다. 아들의 손을 토닥거리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 내 걱정 일랑 말고 정우 잘 챙기거라.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오며 눈물로 얼룩진 발걸음을 옮겼어. 한기임 할머니는 올해 80세가 되었어. 이처럼 아들과 헤어진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한씨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그리고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오. 사랑하는 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올랐을 때 그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어. 여보, 이럴 순 없어요. 꿈이라고 해줘요. 차라리 우리도 데려가요. 크게 부른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한씨는 울었어.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편은 임신한 한씨를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떴어. 기댈 친정도 없었던 한씨는 좌절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하여 아들을 키웠어.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시절이었어.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고 어릴 땐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 냈을 때도 굶으면 굶었지 엄마에게 돈 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던 아이였어.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 세월이 흘러 아들이 33살이 되고 한씨가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은 다니던 공장의 경리와 결혼을 했어.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생이 많았겠네. 친정이 없는 건 한씨와 같았어. 그래서 며느리의 친정이 되어주자 마음을 먹었다오.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 한씨의 가족은 둘에서 셋이 되었어. 그리고 몇 년 뒤 셋은 넷이 되었다오. 생선 구웠다. 얼른 나와서 먹어라. 어머니, 저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요. 요즘 자꾸 그러는데 병원은 가봤어? 너 혹시 한씨의 얼굴이 점점 기쁨으로 물들어갔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들도 이내 눈을 크게 떴어. 한씨의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 어머니, 할머니 되셨네요. 뭐야? 이게 웬일이냐? 잘했다. 잘했어.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고맙다. 정말 장하다. 집안의 경사에 한씨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 한씨의 인생도 아들의 인생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 남편이 죽고 혼자서 지탱해야 했던 가족이었는데 벌써 아들이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집안의 가장이 되었어. 이전처럼 생활도 어렵지 않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불행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곤 하지 않소? 한씨의 손자가 태어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임신 중엔 몰랐지만 태어나 보니 손자 정우는 장애가 있었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심장 수술을 2번 했고 3살이 되자 정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이고, 딱한 것. 한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한씨의 아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한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의사가 우리 정우 앞으로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거래요. 치료는? 치료하면 되지 않니? 치료를 해도 지적 장애는 고쳐질 수가 없다나 봐요.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고 큰 수술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다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우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했어. 며느리가 24시간 옆에 붙어 아이를 돌보았어. 그리고 아들과 한씨는 무척 바빠졌다오. 그동안 들어간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이를 위해 큰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한씨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갔어. 쌀 좀 사오라고 했잖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사왔어. 야근하느라 그럼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밥 한 끼 못할 정도로 쌀이 떨어질 때까지 뭐 했는데 그래? 내가 집에서 놀아? 나도 정우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나 오늘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그만하자. 뭘 그만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한씨는 정우를 방에 두고 나가보았어. 요즘 들어 다툼이 잦아졌어. 서로 지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 예민하게 말이 나가곤 했어. 그만들 해라. 퇴근하는 길에 내가 사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얼른 사오마. 한씨가 말리자 아들 부부는 입을 다물었어. 하지만 냉한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오. 한씨가 슈퍼에 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는데 정우가 있는 방에서 쿵하고 큰 소리가 났어.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한씨와 아들, 며느리는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찧었는지 관자놀이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 정우야. 한씨가 손자를 안아 올렸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정우야, 괜찮냐? 괜찮아요. 엄마, 조금 찢어진 거예요. 이리 주세요. 약 바르면 돼요. 아들이 정우를 안아갔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친 듯 바라만 보고 있었어. 당신 뭐해? 약상자 가지고 와봐. 어머니, 애를 방에 혼자 두시면 어떡해요? 책망하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몸둘 바를 몰랐어. 미안하다, 애미야.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애는 당신이 잘 봤어야지. 아들이 끼어들자 한씨가 말렸어. 아니다. 내 탓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 이것 봐. 또 나만 나쁜 사람이지. 그럼 차라리 당신이 집에서 애 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돈 벌어오는 게 장난이야? 당신 눈엔 내가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적어도 집구석에서 모자란 애만 붙잡고 감옥 생활하진 않을 거 아냐? 애 듣는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리겠어.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 앞에서 아들 부부는 다시 언성을 높였어. 한씨는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상처에 약을 발랐어. 그리곤 어린 손자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애들은 다 듣는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어.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던 한씨의 집이 어느새부턴가 날카로운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일을 마치고 오후에 퇴근한 한씨는 난장판이 된 집을 발견했어. 거실에는 치우지 않은 밥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엔 정우의 장난감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어.
그리고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열려 있었어. 어휴, 오늘도 정우 때문에 애미가 힘들었구나.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나와 보지 않았어. 애미야, 자냐? 한씨가 안방 문을 열었어. 애미야, 방 안에서 대답은 없었고 이불 위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정우가 보였어. 아이고, 우리 정우 예쁘게도 자네. 한씨는 방문을 닫고 며느리를 찾았어. 아무래도 집에는 없는 모양이었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이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통해 나오는 음성에 한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그럴 리는 없었어. 저장되어 있던 단축번호 2번을 꾹 눌렀을 뿐이었어. 다시 눌러보았지만 같은 음성만 흘러나왔어. 애만 두고 어딜 간 거야? 이상하다. 한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집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렸어. 8시가 되자 아들이 퇴근했어. 왔니? 네. 정우는요? 오후에 자다가 깨서 거실에서 놀고 있다. 그나저나 정우 엄마는 어디 갔니? 정우 엄마요? 집에 없어요? 그러자 한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오후 3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며느리. 아들도 전화를 걸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3시에 퇴근해보니 정우만 자고 있고 애미는 없었다. 웬 서랍들도 죄다 열려 있어서. 그러자 한씨도 아들도 어떤 직감이 들지 않겠어? 가져갈 폐물도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서랍을 뒤져보았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어. 애미가 그럴 리가 없잖니. 다시 한번 전화해봐라. 없는 번호래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러 간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음을 한씨는 알고 있었어. 아픈 아이만 집에 남겨두고 5시간 넘게 연락이 두절될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 신고도 하자 며느리와 연락이 닿았어. 애미가 뭐라 그러든? 이제 정우 엄마 찾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야?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네가 이해해라. 몇 년 동안 정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냐? 엄마도 이제 단념하세요. 돌아올 사람이면 그렇게 애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한테 정우 못 맡겨요. 단호하게 말하는 아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애타게 찾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해버리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집 지긋지긋하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없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정우는 어떡하니? 제가 일을 늘릴게요. 엄마는 일 그만하고 정우 좀 봐주세요. 그렇게 내쉬던 한씨 가족은 다시 셋이 되었다오. 한 사람의 빈자리는 무척이나 컸어. 한씨가 벌던 목까지 벌기 위해 아들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했고 한씨도 하루 종일 아이를 쫓아다니며 돌보느라 지친 하루하루를 보냈어. 10살이 된 손자는 한씨의 힘으로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는 덩치가 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아직도 3살배기였어. 아이고, 정우야. 그건 위험해. 만지면 안 된다. 키가 크니 이곳저곳 안 닿던 곳에 손이 닿게 되자 이리저리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오. 할미, 그래. 할미? 왜? 배고파? 밥 줄까?
그래도 한씨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손자였어. 몸은 지쳤어도 정우를 보면 그런 괴로움이 잠시나마 씻겨나가는 듯 했어.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도 한씨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됐다오. 어느 날 깊은 새벽, 목이 말라 깨어난 한씨는 부엌에 들렀다가 아들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옮겼어. 정우야, 정우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잠든 정우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아들이 숨죽여 울고 있었어. 엎드린 두 팔의 얼굴을 푹 묻은 채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떨렸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모습을 보는 한씨의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어. 내가 박복해서 내 아들 인생에도 비바람이 부는구나. 한씨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생각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내 아들이 더 행복했을까? 좀 더 좋은 집에서 구김없이 자랐다면 지금쯤 안정된 가정을 꾸려 웃음 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들을 위하는 방법은 자신이 좀 더 정우를 잘 키워내는 것뿐이었어. 그렇게 한씨는 80세가 되었어. 그 사이에 정우는 한 차례 더 심장 수술을 받았고 한씨도 나이 들어 13살이 된 큰 손자를 돌보기에 힘이 붙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각종 특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빚은 늘어갔어. 정우 아빠야, 이거 고지서 월말까지는 꼭 내야 한다 그러더라. 아, 까먹고 있었어요. 내일 입금할게요. 겹겹이 쌓여있는 고지서를 보며 아들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 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정우는요? 그러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일하기도 힘들겠지만 정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 힘들어서 어쩌냐? 괜찮아요. 아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나눠지고 싶었어. 하지만 애비야, 밥 먹어라. 모처럼 아들이 쉬는 날 한씨가 아침밥을 차렸어. 정우는요? 아까 일찍 일어나서 밥 먼저 먹었어. 아들이 식탁에 앉고 뒤이어 한씨도 맞은편에 앉았어. 그런데 정우 밥은 왜 또 차리셨어요? 또 배고프대요? 아들이 자신의 옆자리에 놓인 밥과 수저를 보고 말했어. 아니, 정우는 아까 엄청 먹었다. 그건 정우 엄마 거지. 정우 엄마요. 정우 엄마 밥을 왜 차려요? 얘가 싱거운 소리 한다. 정우 엄마는 그런 밥도 안 먹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한씨는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어. 밥 다 차렸는데 정우 엄마는 왜 안 나온다니?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다오. 한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은 그날 한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오. 정우의 밥을 2번 차린 일,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은 일,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일,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나이 들어 깜빡한 해프닝으로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치매라는 이름을 붙이자 전부 이해가 되었어. 이를 어쩜 좋니? 절망하는 한씨를 보며 아들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괜찮을 거예요. 엄마, 치료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엄마? 아들이 다급히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어. 일을 하다 왔는지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어. 한규임 씨 보좌 되시나요? 순경이 말했어. 아드님이죠?
길에서 헤매시는 걸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오른쪽 발엔 아들의 슬리퍼, 왼쪽 발엔 자신의 고무 슬리퍼를 신은 한씨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 집을 못 찾으셨어요. 한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 엄마?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는지 한씨는 흐느끼며 말했어. 미안하다. 슈퍼에 가려고 정우랑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 애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한씨에게 소리쳤어. 진정하세요. 순경이 아들을 말렸어. 그렇게 한씨와 아들, 손자 세 식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한씨도 아들도 눈앞이 깜깜했어. 애비야, 미안하다. 한씨는 앞으로의 날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80세가 되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 하필이면 가장 아픈 곳이 머리라니. 자신이 아픈 건 괜찮지만 그러면 아들이 앞으로 큰 짐을 짊어져야 했어. 또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될 미래가 두려웠어. 엄마, 놀라셨을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괴로운 낯으로 아들이 말했어. 한씨는 그 뒤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한씨는 휴지통에 구겨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어. 휴지통을 비우려다 종이 안쪽이 들쳐지는 바람에 홀린 듯 펴보게 되었어. 아들이 휘갈겨 놓은 글이 보였어.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차라리 정우와 엄마를 데리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버리면 편해질까? 짧게 적혀 있는 글 몇 자가 한씨의 가슴을 후벼 팠어.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씨는 울었어. 자신은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러한 괴로움을 모르고 살겠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은? 아들의 남은 인생은 어찌 해야 할까? 혹시나 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두렵기도 했어. 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어린 손자가 안타까웠어. 이대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며칠 뒤 그 해결책을 아들이 알려주었어. 고민에 빠진 한씨에게 아들이 마주보며 말했어. 엄마, 내가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한씨는 눈을 감았어. 며칠 전에 아들이 적은 글이 생각이 났어. 정우와 자신을 데리고 죽고 싶다던 아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선 다른 말이 흘러나왔어.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해서 아무래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둘을 돌볼 자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들의 말을 들은 한씨는 오히려 안심하여 가슴을 쓸었어. 정우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거예요. 정우를 놓아버릴 수 없으니 엄마를 놓는 수밖에 없어요.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들이 슬피 울었지만 한씨는 도리어 미소 지었어. 네가 날 놓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가는 거지 않냐. 울지 말아라.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어. 정우는 누가 돌보니? 시한폭탄 같은 자신이 아픈 손자를 돌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았어. 손자는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했어. 또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 둘을 돌보는 것보다는 수월할 것이었어. 걱정 마라. 그렇게 울 것 없어. 잘 생각했다. 진작 그럴 것을 그랬어. 얼마 안 있어 한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 사실 치매만이 문제는 아니었어.
한평생 고생한 나이 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다오. 침대에 눕자 오히려 몸뚱이는 한결 편해졌다오. 입원하는 그날, 침대에 누운 한씨 옆에 아들이 앉았소. 엄마, 생활이 좀 나아지면, 정우가 좀 괜찮아지면 엄마 데리러 올게요. 아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소. 죄책감에 한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한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토닥거렸소. 아직도 네가 이 애미를 버린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 마라. 나라도 너처럼 했을 거다. 당연하지. 내 새끼는 내가 끝까지 챙겨야지. 나는 다만 모든 걸 너에게 떠넘기고 애미만 편한 곳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어. 엄마 걱정일랑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나쁜 생각은 말아라.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살다 보면, 좀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정우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 너에게 찾아온 나쁜 일들만큼 공평하게 좋은 일도 생길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네 아빠 죽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내내 행복했어. 괴로움은 금방 잊혀졌고 너 키우느라 삶이 살만했다. 넌 아직 젊지 않냐?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들은 한씨의 말을 들으며 눈물로 온통 젖은 얼굴을 문질렀지만 결국엔 어머니를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가도 반짝 물기가 비쳤어.